이 신분 상승 전략으로 월 수입이 10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바로 경쟁자를 입니다. 이 한 가지 발상 전환을 하는 순간 경쟁 치열하기로 유명한 디자인 업계에서 모든 경쟁자들이 한 번에 잠재 고객이 되었고, 심지어 대선배님들이 제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사업하신 분도 사업 2년도 안 된 저에게 오셨고, 직원 여럿 거느리신 대표님도 1인 기업인 저에게 오셨고, 20년 넘게 디자인하신 선배님도 오셨습니다. 그렇게 되니 제 교육의 수강료는 한 건에 제 회사 월급을 초과해버렸고, 그럼에도 수강생분들은 그 수업료에 몇 배씩 벌어가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쟁자가 많을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방법, 부와 명예 한 번에 얻는 신분 상승 전략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아니 요즘엔 유치원 때부터 경쟁에서 이기라고 배웠습니다. 친구는 곧 경쟁자이고, 놀 땐 놀더라도 결국은 성적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대인 거죠. 모든 시험은 순위가 나오고 각자가 상위 몇 %인지 모두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고3이 되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입시를 치릅니다. 마치 여기에 내 인생이 걸린 듯 말이죠. 그리고는 성적에 따라 줄을 서서 좋은 학교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서울대, 성적이 나쁜 사람은 지방대 혹은 재수.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도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취업전선에 뛰어들죠. 그리고 회사 생활에 현타를 맞게 되면 프리랜서 혹은 사업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하려는 모든 분야는 왜 이미 레드오션인지, 뭘 하려고 해도 이미 경쟁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도무지 내가 끼어들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고 경쟁자를 이길 자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 역시 디자이너로서 직장인과 프리랜서를 모두 겪어봤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실력 있는 후배들에게 언제든 밀려날까 겁이 났고, 프리랜서 때는 수많은 선배들에게서 어떻게 일을 빼앗아 올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된다는 분야에는 어디나 누군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길이 바로 이 신분 상승의 길이었습니다. 한낱 평범한 노동자인 디자이너에서 나와 같은 혹은 더 실력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가르치고 도움을 주고 인정을 받으면서 수익성까지 이전보다 수십 배는 올릴 수 있는 길, 이 관점 하나 바꾸는 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바로 경쟁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자를 돕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경쟁자를 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경쟁자를 도우면 나한테 손해인 거 아닌가? 하지만 센스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유 하나하나 들으실 때마다 아 하고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이해도. 경쟁자는 내가 가장 잘 아는 대상입니다. 사람은 내 입장을 알기 쉬울까요? 남의 입장을 알기 쉬울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내 입장을 알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소비자일 때는 물건 파는 사람들 보면서 왜 저렇게 하냐 속으로 욕하다가도 정작 판매자가 되는 순간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호객행위하는 매장을 지날 때 시끄럽게 저러면 누가 사냐 하다가도 막상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면 똑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판매자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듯 내가 모를 때는 전혀 감도 못 잡다가도 알게 된 순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해를 못하지?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면 상대에게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상대를 잘 알고 이해해서 필요한 걸 줘야 하는데,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필요한 걸 주지 못하고, 그래서 수익으로 연결되지가 않게 되죠. 하지만 내가 잘 아는 상대라면 상대에게 맞는 걸 적절하게 제공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얻을 수 있겠죠?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 하셨을 겁니다. 네, 바로 경쟁자, 즉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업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필요한 걸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공감대. 같은 문제를 겪어봤고 그 어려움을 잘 알기에 경쟁자는 서로 공감대가 가장 쉽게 형성되는 대상입니다.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쳐 현재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생활 패턴, 고민거리, 일하면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모두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쉬운 사람들이죠. 경쟁자를 대적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공감대까지 형성되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만큼 이상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관계인데 적이 아닌 도움을 주고 그에 맞는 대가를 얻는다면
기분도 좋고 성과도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사업은 결국 고객을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객과 공감대까지 형성되고 마음이 잘 통한다면 그만큼 이상적인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있겠죠? 누가 누구 것을 빼앗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호감을 가지고 도우면서 양쪽 다 이득이 되는 관계가 가능하니까요. 쉽고 간단하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시간적, 정신적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고요. 사고가 날 위험성도 훨씬 적겠죠. 경쟁자를 도우면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겟팅.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사업에서는 명확한 타겟을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쟁자를 고객으로 삼는 순간 누구에게 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타겟팅이 아주 명확하게 한 번에 설정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디자이너였지만 다른 디자이너들과 경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경쟁할 자신도 없었고요. 공대 다니다가 입시를 다시 치르고 어렵게 들어간 디자인과에서 휴학도 오래 했다 보니 남들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뒤처졌습니다. 게다가 빠르게 트렌드는 변하고 어린 후배들이 훨씬 아이디어에서나 체력에서나 유리한 면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디자이너들을 경쟁자, 적으로 돌리기에는 도무지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쟁할 대상이 아닌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물론 잘하겠지만 제가 뒤늦게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막막함과 어려움들을 분명히 수많은 후배 디자이너들도 겪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직접 만든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게 내 사업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전자책, 1:1 컨설팅, 웨비나, 스터디 등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경험치를 쌓아갔고 결국 디자이너들의 99%의 고민과 문제는 내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의 브랜드, 남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닌 내 브랜드, 내 사업을 직접 읽어야만이 저가 인력 취급, 갑질, 경쟁, 차별화, 시간관리, 안정성 등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난다는 걸 체험하게 된 거죠. 제가 무자본 창업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들, 직접 부딪히고 문제를 해결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들에게 나누고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하나만 공부하며 살아온 저 같은 디자이너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쓰여지고 돈은 사업가들이 벌어가는 구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세일즈, 심리학, 온라인 비즈니스 등을 공부하면 얼마든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제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디자이너였지만 지금은 다른 디자이너분들이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경험을 가진 동료들, 같은 목표를 꿈꾸는 동지들, 그리고 내가 교육을 제공하는 수강생, 고객이 되었습니다. 퇴사 후 자기 브랜드로 자리 잡은 수강생들이 하나 둘 생겨났고 저보다 디자인으로 더 잘 보는 분들도 등장했죠. 그러다 보니 디자인 이외의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디자이너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디자인 쪽에서도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저보다 오히려 경력이 더 많으신 분들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저는 절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지금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하는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행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뭘로 돈을 벌어야 할지 모르겠다, 레드오션과 경쟁자 때문에 고민이다 하신다면 그 경쟁자들을 돕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대상이 바로 경쟁자입니다. 경쟁자는 서로 배우고 도울 관계이지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남을 잘 도우면 됩니다. 그렇기에 경쟁자를 돕는 일을 사업으로 잘 다듬으면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이 됩니다. 물론 중요한 건 경쟁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거겠죠.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제가 어떻게 나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경쟁자가 있는 일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예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혼자 독점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들려드릴 이야기가 잔뜩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과 일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3.1운동 채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